자, 그럼 고교 선택 키워드라고 했을 때 자사고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 그리고 일반고, 아직은 자사고 외고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는 선택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보통 많이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쵸? 일단 외고라고 썼습니다. 외국어고. 자, 일단은 그런 거죠. 진로가 뚜렷하다. 내가 확실히 문과인데 어문학 계열로 조금 가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외고를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죠. 예, 내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신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요. 예,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럼 이 친구들 수능 준비는 언제 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예. 그래서 수능 준비에 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다 보면은 수시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내신에서 3, 4등급 정도까지 받으면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은 진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회적 변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꼭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수시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5등급 이하부터는요 수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바로 정시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리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정시에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내신을 이제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정시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일반고와는 다른 어떤 교육과정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딱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대학에서 이 학생의 어떤 그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부를 보면 이 친구는 자사고 친구네, 외고 친구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교육과정으로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수시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물론 그러기 유리하기 위해서는 내신도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물론 일부 친구들이 7등급에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있는 하나고,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하나고 같은 경우는 꼴찌도 서울대에 원서를 쓴다 라고 합니다. 예, 꼴찌도 9등급이죠. 그래도 이제 서울대에 원서를 쓴답니다. 예. 그만큼 등급이 낮아도 이제 높은 대학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합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특이 케이스고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내신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분명히 수시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고와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는 학생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신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고 낮은 등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힘들다. 하지만 정시 인원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정시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학습에 대한 어떤 실력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력 차가 큰 만큼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정시를 준비해 주기에도 좀 애매하죠. 뭐 아무래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많이 풀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풀렸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섣불리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가 쉽지 않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해주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수시에서도 불리하고 정시에서도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일반고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고의 완전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쵸? 당연하겠죠. 그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큰 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친구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찌감치 공부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이 근처에 있는 신성고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성고를 보내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중에 과연 보내도 될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여차 우리 아이가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상위권 친구들의 어떤 그런 단점, 그 자사고나 외고를 보냈을 때 어떤 그런 단점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반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이런 면에서 일반고 되게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 이것만큼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해년마다 아이들의 어떤 그 변화는 분명히 있으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으나 분명히 일반고에서는 노력한 만큼 확실하게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내년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방학하면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안 되고요. 무조건 내년부터 할 수 있어? 그런 지금 당장 right now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이 계시면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좋은 내신 받기 쉬운 학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요?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디를 보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공부를 잘하면요 어디든 내신 잘 받는 학교가 됩니다. 그쵸? 예.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가슴 아프게도 공부를 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입니다. 학습 습관이 잘 돼 있나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나요? 공부 잘하고 있는 걸 떠나서 일단 과제는 잘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성실히 하고 있나요? 이런 걸 봐야죠. 내신 잘 받기 쉬운 학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요 신성고 내신 어렵죠. 신성고 내신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신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안 나오는 경우 정말 2등급 나오려면요 1등급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감각이 필요해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2등급,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감각을 타고나는 거냐? 타고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 그런 감각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어떤 학습 습관을 보세요. 자, 내신 때 되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신 보통 학원에서는 한 달 정도 잡죠. 자, 그 한 달 정도 잡았으면 그 학원에서 준비하는 그 과목 말고 다른 과목들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안 하죠. 조금 정신 차린 친구들이 미리미리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한 달 남겨둔 상태에서는요 다른 과목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볼까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교 시험이 끝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 방학이 되기 전 혹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들어가는 그 사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예. 상위권 친구들은 합니다. 예. 한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학교 시험에서 잘 받기 위해서는요 꾸준함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 학생의 학습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를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구별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과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만들어가자. 앞으로 잘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행평가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예,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요. 낮은 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 어디입니까? 백연고, 부흥고, 신성고, 평촌고 한 40% 정도를 수행평가로 채우고 있고요. 양명여고, 인도공고 같은 경우는요 수행평가의 비율이 낮습니다. 10% 정도가 밖에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비율이 높고 낮은 걸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잘 준비를 못해요. 근데 지필평가를 잘 본다? 그러면 당연히 수행평가 비율이 낮은 학교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잘해. 지필평가 살짝 약해. 그러면은 수행평가가 높은 학교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연고입니다. 백연고 역시 출처는 학교 알림이고요. 예. 백연고 같은 경우는요 지필평가 1차, 2차 즉 한 학기 1학기 때 1차 중간고사죠 30% 기말고사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행평가는요 백연고 수행평가는 구수령이 5%, 그 다음에 논수령 1, 2로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는 18%, 또 하나는 17%.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행평가가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B 두 학생을 보겠습니다. A 학생이 지필평가에서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받았고요. 기말고사도 90점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죠? 예. B 학생은요 좀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A 그 1차에서 중간고사에서 8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성적 자체만 보자면 A 학생이 충분히 잘했죠. 그래서 B 학생은요 낙담을 했을 겁니다. 시험 못 봤어, 나 등급 망했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행평가 결과를 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구술평가에서 A 학생은요 5점 만점 받았고요. 대신 나머지 그 수행평가에서는요 15점, 14점 해서 각각 3점씩 깎였습니다. 근데 B 학생이 수행평가를 잘 봤어요. 잘 봤어. 다 만점이야. 그랬더니 합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죠. 89.5점, 88점. 만약에 1컷이요 혹은 2컷이 89점이었다. 그럼요 이 친구는요 B 학생이 우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만큼 수행평가가 높은 학교에서는요 점수를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못 뒤집죠. 그쵸? 근데 이 정도 점수에서는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점 차이면요 한 두 문제 차이고요. 그 다음에 뭐 5점 차이는 한 문제 정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한 두 문제 정도 더 틀렸는데 수행평가로 뒤집을 수 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요 수행평가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행평가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공고 같은 경우는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또 90점 90점 받았고요. B 학생은 80점 85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은요 내신 그 수행평가에서요 일단 다 만점 받았고요. 또 A 학생은 2점 2점씩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학생이 더 높죠. 왜냐면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선 지필평가에서 받은 결과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지필평가를 잘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잘 준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이런 학교 양면여고 인도공고를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내가 교과 부분이 좀 약한데 수행평가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분위기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 좋은 학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분위기 좋은 학교는요, 공부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그 학교가 분위기 좋은 학교입니다. 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럼 그 학교는요, 분위기 안 좋은 학교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갖고서 학교를 선택한다? 물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우리 아이한테도 적용이 된다,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학교를 선택하시면요, 분위기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시면요,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마다 배정되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존재합니다. 뺑뺑이 있잖아요. 뺑뺑이 말 그대로 뺑뺑인데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는 과고를 지원했었던 많은 학생들이 과고 떨어지고 성문고로 많이 배정됐다, 나중에 후배정되는데 성문고로 많이 배정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언젠가는 또 다른 학교에 더 많이 배정됐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 배정되는 비율이 달라져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서 어떻게 아이들의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따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 달라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굉장히 어수선한 아이가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공부에 방해가 돼요. 자기는 모르죠. 예. 근데 공부에 방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분위기 안 좋아,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차이들이 있다. 그 다음 또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의 이동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그나마 이동 변수가 적기 때문에 딱 그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국공립 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이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들, 또 신서고나 뭐 배경고나 또 일부 학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에서 좀 따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학생에게도 적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